정옥은 70살의 품이 있는 노인으로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검소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을 합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 같은 소박한 액세서리만 간혹하는 수준이죠. 외관상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부동산에 투자의 불을 쌓았지만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부를 과시하지 않아요. 정옥은 침착하고 원칙을 중요시하면서도 타인의 성장을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나이로 인한 무시에 상처받았지만 이를 복수가 아닌 사회적 변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오만한 셰프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강남의 풍경은 언제나 활기차고 화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예약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레스토랑 누벨크세였죠.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35살의 나이에 이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로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는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검은색 셰프복을 입은 지훈의 모습은 주방에서 더욱 빛났죠. 그의 눈빛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도 만석입니다. 셰프님. 매니저 수진의 보고에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란 이런 것이라고 지우는 생각했어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안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한편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는 70살의 정옥이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정옥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오랜 친구 미자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곳에서 식사해야지. 정옥은 귀에 걸린 작은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누벨크세를 예약했습니다. 미자와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조금 사치를 부려보기로 한 거죠. 정옥은 버스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그녀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죠. 세상이 참 빨리도 변하는구나. 정옥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해 왔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있었죠. 겉모습과 달리 정옥은 강남 일대의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검소함이 몸에 밴 정옥에게 그런 과시는 불필요한 것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정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벨크세의 모던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프런트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예약 문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여직원은 이미 다른 손님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옥이 말을 꺼내려는 찰나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동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좀 냄새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고객층이랑 안 맞아. 그들은 정옥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옥의 귀는 여전히 젊은 시절만큼 밝았죠. 가슴이 찌릿했지만 정옥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때 주방에서 나온 지훈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 셰프님, 저기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는데 좀. 여직원이 말끝을 흐렸어요. 지훈은 정옥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타깃 고객층이 아니잖아요. 정중하게 안내해 드리세요. 그 말을 들은 정옥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정옥은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등 뒤에서 노인네가 웬 고급 레스토랑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던 중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찾아왔어요. 셰프님, 큰일 났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임대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명시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계약 만료 후 갱신 의사가 없다고만 적혀 있어요. 지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누벨크쇠의 명성,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건물주가 누구죠?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주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모든 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졌죠.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상권, 단골 고객, 브랜딩, 모든 것이 이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죠. 결국 지우는 건물주를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건물주 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리던 중개사도 지훈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마지못해 주소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보세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지훈은 즉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곳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한 주택가의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 쫓아냈던 그 할머니 정옥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지훈은 멍한 상태로 정옥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지훈은 자신이 상상했던 부유한 건물주의 이미지와 너무나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정옥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지훈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강남의 유명 건물들에 관한 것이었죠. 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옥이 녹차를 담은 찻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지훈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정옥은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끊었어요. 나는 그저 손님으로 갔을 뿐이에요. 친구 생일을 축하하려고 예약했던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건물주가 할머니 아니 정옥님이셨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따뜻함보다는 쓸쓸함이 더 묻어났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지금은 강남에 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감했어요.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겉모습이 소박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의 사업장 건물주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은 지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정욱은 다시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3달 후면 만료되고 갱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훈은 간절한 눈빛으로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누벨크쉐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정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인생에는 때로 다시 시작해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요. 그날 저녁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던 찰나 수진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셰프님, 인터넷에 우리 레스토랑 기사가 떴어요. 그것도 안 좋은 내용으로. 지훈은 서둘러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유명 레스토랑 노인 차별 논란. 기사에는 누벨크쉐에서 나이든 손님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손님이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된 셈이었죠. SNS에서는 이미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잘 돌아가던 자신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누벨크쉐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텅 비어 있었어요. 리뷰 사이트에는 노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레스토랑이라는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셰프님, 오늘 매출이. 수진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오다가 지훈의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알아요. 망했죠.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과해야겠죠. 정중하게, 진심으로요. 그날 오후 지훈은 다시 정욱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손편지를 들고서요. 문을 두드리자 정욱이 나왔어요. 또 왔군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외모와 나이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그리고 그날 손님으로서의 존중을 드리지 못한 것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욱은 지훈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혜로웠고 많은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와요. 지훈은 정욱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 같은 소박한 거실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모두 정욱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들이었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정욱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주시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욱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감정적인 판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정욱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내가 그날 느꼈던 모욕감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욱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어요. 검소하게 생활하며 투자하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얻었죠. 그런데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가슴을 때렸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손님으로 왔을 뿐이에요. 특별한 대우를 바랐던 것도 아니고 그저 친구와 즐거운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훈이 간절히 물었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할 답이에요. 지훈은 그날 밤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성공만을 좇느라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진정한 요리의 의미도 잊어버렸죠. 지우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설령 누벨크세를 잃게 되더라도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레스토랑 근처의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봉사할 일이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센터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명한 셰프 아니세요? 여기서 무슨 일을?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간단한 요리 교실을 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지훈의 노인을 위한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던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지훈은 화려한 프랑스 요리 대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식과 간편한 가정식을 가르쳤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셰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복지센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지훈 선생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팔순이 넘은 김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 비법을 조금 응용한 거예요. 사실 지훈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죠.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통화하며 어머니의 오래된 레시피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요리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센터 관계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이 제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봉사활동은 지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임시 휴업 상태였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정한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가끔은 누벨크세의 우수한 재료들을 가져와 특별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멀리서 지켜보는 눈길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정옥이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지훈이 인사하려 손을 들자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였구나. 지훈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 집으로 와주세요. 마이너스 정옥.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정옥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정옥이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옥이 말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한과가 놓여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군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살짝 당황했어요. 지켜보고 계셨나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요. 처음에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잊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옥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김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당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제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세요. 함께 있으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군요. 정옥 할머니, 제게 기회를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당신이 진정 변했다면, 그리고 그 변화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로젝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레스토랑을 한 달 동안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벨끝에 한 달간 노인을 위한 무료 식당으로 변신, 신문과 방송, SNS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 세탁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지훈이 직접 운영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점차 긍정적인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되찾고 싶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비싼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셰프들도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식재료 업체들은 무료로 재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죠.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의도대로 지훈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누벨끝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근처 복지센터의 어르신들과 동네 노인분들이 모여들었죠. 지훈은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셰프복 대신 편안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문 앞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맞이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 정찬을 드립니다. 레스토랑 내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테이블 배치를 넓게 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메뉴판에는 한글로 크게 메뉴 설명이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공손하게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하니 기분이 좋네. 한 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훈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어르신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죠. 한 젊은 서버는 할아버지께 천천히 메뉴를 설명해드리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을 위해 메모지에 글씨를 크게 써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옥도 슬그머니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친구 미자와 함께였습니다. 지훈은 두 분을 발견하고 직접 안내했어요.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특별 코스를 준비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달라졌군요. 지훈이 준비한 특별 코스는 정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어요. 산나물 비빔밥, 해산물 된장찌개, 버섯 갈비찜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였지만 지훈만의 특별한 기술이 더해져 색다른 맛을 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아주 깊네요. 미자가 감탄했어요.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제 기술을 조금 더한 것뿐입니다. 정옥은 지훈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프로젝트는 날이 갈수록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해왔고 여러 기업들이 후원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지훈과 정옥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어요. 지훈 씨,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군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이라. 지우는 정옥의 제안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여름밤 테라스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다양한 경험을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급 레스토랑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고급 다이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면서 현대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투자할게요. 당신은 요리와 운영을 맡고요. 지훈은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모든 손님을 똑같이 존중해야 해요. 외모,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말이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환대의 정신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씻기 쉽되 맛과 영양은 그대로인 요리, 시각적으로 아름답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은 플레이팅,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요리는 나눔이다. 지우는 새로운 모토를 정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술을 뽐내기 위한 요리가 아닌 손님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달하는 요리를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은 건물 위치 선정과 인테리어에 참여했어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고려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레스토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옥이 말했어요.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인 차별 논란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일부 투자자들은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이 과연 수익이 날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어요. 하지만 지훈과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의심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정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죠. 한 달 후 새로운 레스토랑 세대 공감의 오픈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위치는 강남의 번화가와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지만 접근성은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고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여유롭게 배치되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큰 글씨로 된 메뉴판과 조명이 은은한 개인룸이었습니다. 직원 채용에도 특별한 기준이 있었어요. 지우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의 소통 능력을 중요시했고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을 골고루 뽑았습니다. 특히 은퇴한 호텔리어와 셰프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오픈 전날 밤 지훈과 정옥은 완성된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지훈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지훈 씨는 그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대 공감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다름 아닌 정옥의 오랜 친구 미자였어요. 이어서 지역 노인회 회원들과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방문했습니다. 지우는 직접 홀에 나와 한 분 한 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즐기다 가세요. 지훈의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플레이팅, 친숙한 맛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요리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생기다니 한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군요. 세대 공감의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주 고객층이었지만 점차 가족 단위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손주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가족,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러 오는 자녀들,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 장소로 세대 공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예약은 2달 앞까지 꽉 찼어요. 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 새로운 다이닝 문화를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고 방송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죠.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품격 있는 식사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삶의 기쁨이자 소통의 매개체니까요. 정옥은 주로 뒤에서 조용히 레스토랑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녀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부부가 정옥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현대적인 요리를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분은 저쪽이에요. 그녀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훈을 가리켰어요. 세대 공감의 성공은 외식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레스토랑들도 시니어 친화적인 메뉴와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노인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는 곳이 늘어났어요. 지훈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개업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은 정옥을 레스토랑 옥상 정원으로 초대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지훈이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가 서빙되었습니다. 할머니, 1년 전 제게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훈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건물에서 쫓겨날 뻔한 셰프를 파트너로 받아들인 내 결정이 옳았던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어요. 한때는 갈등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이 있었어요. 정옥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했을 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레스토랑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할머니를 알아가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옥은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네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손님들로 가득 찬 레스토랑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누벨끝의 시절에 오만했던 제 모습이 무색하네요. 진짜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옥은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세대 공감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요리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지우는 이제 셰프를 넘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죠. 정옥은 건물주로서뿐만 아니라 멘토로서 지훈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지혜는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훈의 창의력과 열정은 정옥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할머니, 또 다른 지점을 열어볼까요? 어느 날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요. 정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레스토랑 입구에 걸린 이 문구처럼 지훈과 정옥은 자신들의 철학을 세상에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박상도는 65세 전직 특전사로 조용하지만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검붉은 특전사 휘장 티셔츠를 트레이드마크로 착용하며 은퇴 후 매일 아침 산행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30년 후 민간인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평화를 찾았으며 그의 침착함과 훈련된 몸은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흰 안개가 산 아래 계곡을 촘촘히 채우고 상도는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탄탄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등산은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이르렀네요. 붉은 태양이 산마루를 넘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박상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 이 맑은 공기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향기지.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검붉은 특전사 휘장이 새겨진 티셔츠는 그의 정체성을 조용히 드러내죠. 은퇴한 지 15년이 넘었어도 그 자부심만은 여전합니다. 박상도는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길을 오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산은 아직 차갑지만 어딘가 생기가 돋아나는 기운이 느껴져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나무들이 조금씩 새싹을 틔우고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립니다. 상도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며 천천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상까지 한 번에 가볼까?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그는 익숙한 등산로를 따라갑니다. 10년 넘게 다닌 이 산은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집 같은 공간이었죠. 매 구비마다 어떤 나무가 서 있고 어떤 바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관찰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의 강점이에요. 산길이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도의 호흡은 깊어졌지만 그 리듬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하고 그는 손등으로 가볍게 땀을 닦았습니다. 약간의 피로가 느껴졌지만 그것마저도 그에게는 즐거움의 일부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던 상도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이른 아침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반가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도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욕설이 섞인 대화,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담배 연기의 냄새. 상도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화재의 위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자연의 순수함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추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죠. 산길이 살짝 꺾이는 곳, 시야가 트이는 작은 평지에 3명의 젊은 남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등산로 한가운데 앉아 맥주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담배꽁초는 이미 여러 개가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상도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나칠까 생각했지만 오랜 군인의 습관이 그럴 수 없게 했어요.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상도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산불 위험이 있고 다른 등산객들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세 남자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상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귀찮음이 더 크게 비쳤죠. 한 명이 웃음을 터뜨리며 친구들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등산하다 쉬는 것도 안 되나요? 첫 번째 남자가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상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쉬는 건 문제 없지만 산에서 흡연과 음주는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 근처는 작년에도 작은 산불이 있었던 곳이고요. 에이, 무슨 규칙? 산에 경찰 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마신 맥주캔이 들려 있었어요. 상도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공식적인 경찰은 없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죠. 다른 등산객들도 이 길을 이용하니까요. 아, 진짜 귀찮네. 할아버지는 그냥 본인 길이나 가세요. 세 번째 남자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연기를 상도 방향으로 뿜었습니다. 상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나 곧 진정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산을 찾아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합니다. 담배는 끄고 쓰레기는 가져가 주시겠어요? 그의 차분한 요청에도 세 남자의 표정은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일어서며 상도에게 다가왔죠. 키는 상도보다 조금 컸지만 취기로 인해 약간 비틀거렸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뭐 때문에 산에 왔는데요? 스트레스 풀려고 왔지. 또 누구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상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과거 특전사였던 시절의 눈빛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죠. 다른 사람의 공간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 옳지 않아요. 뭐? 어디가 다른 사람 공간입니까? 여기 아저씨 땅이에요. 두 번째 남자도 일어나 친구 옆에 섰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 몇 명이 상황을 눈치채고 속도를 늦추거나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이 산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해야 하고요. 상도가 마지막으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첫 번째 남자가 손에 든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러고는 상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그냥 지나가지. 왜 참견하세요? 그 손가락이 상도의 가슴에 닿는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상도의 눈에서 이전의 부드러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날카로운 집중력이 그의 눈동자를 채웠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긴장했고 발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었습니다. 손을 치워 주시겠어요? 상도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명령에 익숙한 음성이었죠. 세 남자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도의 반응을 약한 모습으로 해석한 듯 했어요. 첫 번째 남자는 다시 한번 상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요? 할아버지! 상도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의 손이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았고 순식간에 그 남자의 균형은 무너졌어요. 상도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힘을 쓰지 않았지만 그 정확한 동작은 수십 년의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으악!
첫 번째 남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목은 상도의 소나기에 단단히 잡혀 있었고 뜻하지 않은 통증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하는 짓이에요? 상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손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정하고 자리를 정리하시죠. 그 순간 다른 두 명의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한 명은 상도의 왼팔을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상도는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놓아주면서도 동시에 몸을 틀어 두 번째 공격자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의 밀치는 힘을 이용해 그를 첫 번째 남자 쪽으로 유도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균형을 잃는 사이 상도는 한 걸음 물러나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눈은 세 명의 상대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어떨까요? 상도가 제안했지만 세 남자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어요. 야, 같이 덤벼! 세 명이 다시 동시에 상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상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낮추었어요. 특전사 시절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이 그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옆으로 흘리면서 동시에 그의 균형점을 무너뜨리는 반격, 두 번째 상대의 허리춤을 정확히 노린 짧은 타격, 세 번째 남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까지 모든 동작은 필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계산되어 있었죠. 상도는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방어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목적뿐이었어요. 하지만 30대 초반의 남성색과 65세의 노인 간의 싸움은 공평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도의 기술은 뛰어났지만 체력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처음 얼마간은 그의 정확한 동작이 상대방의 힘과 수적 우세를 상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흡은 거칠어졌고 반응 속도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이 영감이 진짜. 두 번째 남자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세 명이 상도를 둘러쌌어요. 상도는 이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든 몸은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처럼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상도가 다시 한번 말을 건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며 상도의 다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어요. 상도는 간신히 그 공격을 피했지만 다른 두 명이 동시에 양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그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그를 밀쳤어요. 상도는 균형을 잃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할아버지? 첫 번째 남자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등산객들은 이제 꽤 많아졌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일부는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 개입하려 하지 않았죠. 상도는 무릎을 꿇은 채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오른쪽 팔에는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고 더 위험한 순간도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이봐요, 젊은 친구들. 상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다치기 전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등산로 저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멈춰.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그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청년이 3명의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어르신을 상대로 셋이서 달려드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세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입에 그들의 공격적인 자세가 흔들렸어요. 청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배님? 청년이 상도를 향해 묻자 그제서야 상도는 청년의 티셔츠에 새겨진 작은 특전사 부대 마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도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의 상징이었죠. 덕분에 한시름 났어. 후배가 든든하군. 상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내민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청년은 상도의 특전사 티셔츠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진우입니다. 선배님,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박상도라네. 벌써 15년 전에 전역했지만 상도가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인 후 3명의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변에 서 있었지만 이전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진우가 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특전사 예비역 박상도 상사님입니다. 저도 같은 부대 출신이고요. 우리 부대의 선배를 이렇게 대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네요. 첫 번째 남자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진우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사과하고 주변 정리하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첫 번째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좀 과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말투였죠.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상도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됐네. 진우군, 이 정도면 충분해. 상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도 이제 알았을 거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상도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훈계하세요? 산에서 쉬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상도가 다시 그를 제지했어요. 대신 상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쉬는 건 문제가 아니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문제였던 겁니다. 산에서의 흡연은 화재의 위험이 있고 음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 남자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두 번째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해. 우리 그냥 가자. 마지막으로 불만스러운 눈빛을 던진 후 세 남자는 마지못해 담배꽁초와 맥주캔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동작은 느리고 불만이 가득했지만 적어도 쓰레기를 치우는 행동은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선배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진우는 존경의 눈빛으로 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선배님의 대응이 정말 정확하셨어요. 셋을 상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다니. 상도는 겸손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랜 습관일 뿐이야. 몸은 기억하거든. 세 남자가 마침내 자리를 정리하고 등산로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더 이상의 도발은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등산객들은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몇몇은 다가와
상도와 진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두 분 덕분에 산이 더 안전해졌네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이제 산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봄의 따스함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진우가 근처의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우를 따라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산의 소리만이 그들 주위를 감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다른 등산객들의 발자국 소리.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서 고맙네. 진우군. 상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도 어떻게든 했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야.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선배님의 티셔츠를 보고 바로 알았어요. 우리 부대 마크는 언제 봐도 가슴이 뛰죠. 상도는 자신의 검붉은 특전사 휘장 티셔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마크는 여전히 그에게 강한 자부심을 주었어요. 그렇지, 이 마크는 단순한 상징 이상이지.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진우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저도 전역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매일 그때를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상도는 진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이지만 이미 그 눈빛에는 특전사가 겪는 특별한 훈련과 경험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중대였나? 7중대였습니다. 선배님, 진우가 대답했어요. 아, 7중대. 상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지. 물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부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들이 겪은 훈련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의 정신. 선배님은 전역 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상도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 30년 가까이 군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민간인이 되니까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진우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산을 찾게 됐지. 상도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기서 평화를 찾았어. 군대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지만 산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매일 오르시는 건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상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는 이 산이 내 일부가 된 것 같아. 진우의 눈에 존경의 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상도를 향해 물었어요. 선배님, 오늘 계획이 있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함께 정상까지 가보는 건 어떨까요? 상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같이 가지.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도는 가볍게 몸을 풀더니 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가볼까?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컸지만 그들의 보폭과 리듬은 묘하게 일치했어요. 특전사 훈련이 만들어낸 독특한 걸음걸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전역 후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상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이 산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몇 주 전부터 SNS에서 붉은 티셔츠의 산악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특전사 출신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이 산에서 매일 아침 운동한다고. 상도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고.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몇몇 등산객들이 선배님의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더군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 산을 오르는 특전사 출신 어르신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람들은 선배님의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네. 선배님께서 SNS를 안 하시니 모르셨을 거예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우연히 그 게시물을 보고 혹시 우리 부대 선배님일까 싶어서 오늘 일부러 이 시간에 산에 오른 겁니다. 상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먼. 내가 그런 관심을 받다니. 두 사람은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전망은 그 어떤 대화보다 강렬했어요. 아침 햇살에 빛나는 도시의 풍경, 멀리 보이는 다른 산들의 실루엣, 그리고 맑은 하늘까지. 상도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잠시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아름답군. 상도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경치를 보면 모든 걱정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정상에 있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진우는 배낭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상도에게 건넸어요. 간단히 준비한 김밥입니다. 함께 드시죠. 상도는 감사하게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나도 항상 간식거리를 가져오는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까먹었어.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산할 시간이 되자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상을 떠났어요.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쉬웠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계속 이 산에 오실 건가요? 하산 중에 진우가 물었어요. 상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산은 내 일부니까. 나이가 더 들어도 걸을 수 있는 한 계속 올라올 거야.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함께 올라도 될까요? 선배님과 함께하는 산행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상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언제든지 환영이네. 진우군. 특전사의 유대는 저녁 후에도 계속되는 법이지. 그렇게 약속을 나눈 두 사람은 산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몇몇 등산객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명해진 것 같네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아. 나쁜 일이 아니라면야. 두 사람은 입구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돌아가야 했고 상도는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선배님, 정말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진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상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나도 반가웠네. 앞으로도 종종 보자고.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달려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들이 아까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영웅들이에요? 소년이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음을 참았어요. 진우가 몸을 낮추어 소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야. 그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활짝 웃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저씨들이 멋있었어요. 나중에 저도 아저씨들처럼 될래요. 그 말에 상도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산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넌 이미 우리보다 더 멋진 사람이란다. 소년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달려가 부모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이틀 후 상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진우였어요. 상도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군. 선배님, 인터넷 보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인터넷? 저희 영상이요.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산의 수호자, 특전사 듀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나는 전혀 몰랐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십니까? 산에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상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평소처럼 6시에 입구에서 만나자고. 다음날 아침 상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영상을 확인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댓글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상도는 그런 반응에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죠. 입구에 도착한 상도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붉은 티셔츠에 두 영웅에게. 상도는 그 표지판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도착했어요. 선배님 보셨습니까? 진우가 표지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누가 한 거지? 지역 등산 동호회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후에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은 모양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표지판을 바라보다가 예정대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등산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미소를 건네거나 인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죠. 이게 연예인의 기분인가? 진우가 작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상도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갑자기 유명해지니 적응이 안 되는군. 그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여러 등산객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행동에 감사를 표했고 일부는 산에서의 매너와 예의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어요. 상도와 진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산에서의 예절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등산 경험을 나누었죠.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네. 잠시 혼자 있을 때 상도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나 봅니다. 선배님과 제가 한 일은 사소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산에서의 예의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상기시켰으니까요. 하산하는 길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산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등산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었어요. 상도는 그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선배님께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야. 그들은 간단한 인터뷰를 했고 기자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도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지만 진우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산에서의 예의,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 보호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진우가 상도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아니야. 내가 더 고생했지. 상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법이니까. 그들은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산의 바람은 상쾌했어요. 선배님, 진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산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수십 년간 이 산은 그에게 위안과 평화를 주었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라. 상도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신기하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선배님의 힘이 아닐까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배님의 행동에는 진정성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에 공감하는 법이죠. 상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 혼자였다면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나타나 도와준 덕분이야. 아닙니다. 선배님이 먼저 지키고 계셨잖아요. 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뒤를 따랐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넘어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는 동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산에 오르실 거죠? 진우가 물었어요. 상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일상이니까.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오려고 합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매일은 어렵지만 진우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일이 먼저야. 산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상도가 이해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산의 수호자 두 분 맞으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도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어요. 저는 지역환경보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계획 중인 산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많은 등산객들이 두 분을 존경하고 있어서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도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대규모 산 정화 캠페인의 안내문이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깨끗한 산 만들기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상도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성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의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의 매너와 자연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예요. 진우가 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왜 안 되겠어? 좋은 일이잖아. 여성은 기뻐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참석하는 것을 넘어 짧은 인사말을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상도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진우의 격려로 결국 동의했습니다. 여성이 떠난 후 상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군.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배님이 말씀하신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각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선배님,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이런 일이 생긴 것도요. 앞으로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도는 진우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 나이에 새로운 전우를 만나다니. 인생은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인가 보군.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상도는 집으로 걸어가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되새겼어요. 우연히 시작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도는 옷장을 열어 다른 특전사 티셔츠들을 꺼내 보았어요.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티셔츠들. 그는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려 가슴에 지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상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상도는 평소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어요. 그의 발걸음은 더 가볍고 눈빛은 더 밝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그는 해맑은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였어요. 그도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역시 먼저 오셨군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상도는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내가 살게. 그날 도와줘서 고맙다. 진우는 감사히 커피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선배님이 먼저 지키고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길은 다시 평화로웠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특전사 출신 두 사람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